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SCI의 신흥국 지수 반개 조정일이 도래하면서 저질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계에 짙게 들이온 리스크를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와 내년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을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기사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1면부터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문 기사에 현대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현대차 인니의 공장, 일본차 아성 공략입니다.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의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다는 이 뉴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소장님? 네, 이창진이 그거 현대차 기사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일면이에요. 근데 왜 일면에서 주목을 하느냐?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시장 다각화입니다. 중국 시장이 안 좋아요. 미국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장을 두드려야 되는데 유럽은 괜찮잖아요. 어떤 시장이냐면 바로 동남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바로 이 지역에 수요자가 잠재적 수요자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8조를 투자해서 당장은 한 15만 대인데 점차적으로 25만 대까지 연간 생산량을 늘려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에 진입한다라는 것이 아세안 시장의 전진 기조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거든요. 네. 이 울산 공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현대의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보고서 야, 이 기술이 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 자동차거든요. 그다음에 한국 자동차가 또 들어와주고 그것도 한국 자동차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소형 또 SUV, 미니밴 이게 동남아에서는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리거든요. 이런 차량들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소비자들이 이제는 일본 차뿐만 아니라 한국 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2030년까지 이제 현대자동차가 1조 8,200억,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이걸 투자를 해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지금 중국 시장도 현대자동차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기자동차로 뚫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바로 이 동남아에도 전기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수소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기자동차부터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새로운 도약대가 되지 않겠냐. 지금 베트남에서도 조립 완성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양을 늘려가고 있죠. 양산량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함으로써 현대로서는 새로운 또 이 도약 또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쾌거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 완성차 시장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성차 시장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바로 현지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아세안의 전진 기지로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여기서 이제 2026년까지 449만 대, 거의 뭐 450만 대입니다. 이게 뭐 500만 대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이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이 일반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공유, 승차 이 시스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남아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개인 기업으로서도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그 차량들도 현대자동차를 대량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이 동남아 시장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차가 혼다, 토요타, 닛산이 이 주도해왔던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시장 개척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에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관련된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매일경제신문 4면의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미국의 금리 역전 해소, 이 7억 불 빅딜, 아래 공포 거치고 뉴욕 증시 랠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과 함께 더불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지수는 오늘 또 한 번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이렇게 흐름이 좋은 배경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아요. 하나 이제 이 결정적으로는 트럼프가 신났다. 네. 가장 반기는 소식이다. 오죽했으면 본인의 트위터에 뭐 트위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인조이 즐겨라. 막 본인 스스로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라는 것이 이 글로벌 상당히 이게 우리가 침체돼 있었잖아요. 뭐 아래 공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경제인데 네. 이 경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트럼프 노믹스가 내년에 긍정적으로 작동돼야만 또 증시가 더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정치적 리스크까지도 완화하는 그런 의미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 랠리가 되는 첫 번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형 M&A가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어느 정도 초대형이냐면 최근 들어서 이 대형 M&A를 다 모아보면 거의 뭐 우리 돈으로는 82조가 넘습니다. 네. 이 규모인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찰스 슈와브가 이 온라인 증권사죠. TD 아메리트레이드인데 인수액이 무려 3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 정시를 견인을 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낙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계속 두려워했던 일종의 공포감이었죠. 리세션. 이 불황 또 경기 침체에 공포가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우리 이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미국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점의 문제였는데 연말 연초로 가면서 협상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기를 또 이 증시, 뉴욕 증시가 또 반영된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 장단기 이 금리가 역전 현상이 있던 것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의 금리가 더 높아야 경기가 좋을 거다. 이런 당연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교되는 것이 10년 만기 또 이제 그다음에 금리와 그다음에 3개월 물 금리. 그동안에는 이상했어요. 3개월 물 금리가 단기 금리인데 오히려 더 높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10년 만기 금리가 더 높은 결국으로 이 부분이 한 지난 10월이죠.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가 앞서 우리 차영주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의 금리 역전 해소 그리고 700억 불 빅딜 아래 공포 거치고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양측의 무역 대표단이 전화 통화를 또 열흘 만에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낙관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기사에서요.
전화 이야기가 나오면 뭐 좀 잘 데려가는 겁니다. 일단 통화를 해야 됩니다. 만나면 좋은데 만나기 쉽지 않으면 전화 통화를 했다. 이래도 일단 좀 일이 풀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암시하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굉장히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낙관론인 것이 중국이 계속 거부해왔던 것이 지식재산권의 강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는 주저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했던 부분이 아니, 중국으로만 가면은 미국의 기술이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 무역 또 투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주저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무역협상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부분이 미국의 상하원에서 이 홍콩 시위에 대한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관계가 좀 더 진전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국채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금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채에서 단기금리 3개월물입니다. 그다음에 장기금리 10년물입니다. 근데 10년물이 당연히 높아야 미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순항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3개월 물 단기금리가 금리가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이제 3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 우려를 낳았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 부분이 이 10년 장기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해소되면서 경제 전망이 이제 낙관론에 이제 힘이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앞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조간 브리핑이나 합니다만 앞서부터 내용을 계속 이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차윤수 센터장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파월하고 트럼프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참 케미가 많다. 이런 브로맨스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작년만은 못합니다. 작년에 2.9%. 올해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뭐 OECD 예측은 2.3%, IMF는 2.4% 이야기하고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것도 경제 전망 우리보다 높잖아요. 대한민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 전망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우려했던 뭐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죠.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11년째 이 경제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거는 사상 최대다. 경기 낙관론을 피력하면서도 뉴욕 증시 랠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뉴욕 증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신문 기사 4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뉴욕 증시와는 반대되는 국내 증시 얘기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한국 증시는 MSCI 재조정에 된 소리 외인 어제 코스피서 8,600억 순매도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MSCI의 신흥국 지수 반기 조정일이 도래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MSCI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신흥시장 지수의 중국 비율을 높이는 재조정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미 지수 재조정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미리 돈을 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그야말로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우리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요 참 예리해요. 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계속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를 하지만 매일경제 기사를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정시의 구조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 이거는 수년째 이야기되어 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부 변수, 내부 변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걸 오늘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프로그램 매매 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MSCI가 전 세계적으로 이 1,760
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 반기 조정일이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매도가 이제 외인 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26일 프로그램 매매만으로도 이 8,500억 원이 이제 빠져나갔고요. 그러면 이달 들어서 이 14일 거래일 연속 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또 팔자 러시가 이어지면서 한 2.2조 정도 지금 네. 팔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 패시브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패시브한 자금에 영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스피 시장, 우리 증시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해야 돼요. 이걸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는데 이제는 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전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11월 7일을 기점으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세를 보였고요. 전일 MSCI 신흥시장 지수 재조정이 있었던 만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거셌습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나왔을까요? 장 마감을 10분가량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8,600억 원에 가까운 매물 폭탄을 쏟아낸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밸런싱 악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이제 뭐 지난 26일에도 프로그램 뭐 어제 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8,600억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MSCI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된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축소된 것은 아니에요. 절대값은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축된다.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비중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우리 조한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재조정될 때 중국 A주가 더 많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비중이 뭐 약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리밸런싱 악재라는 것이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자금이 이렇게 리밸런싱이 완전히 최종 완료되기 전에도 자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게 네. 프로그램 매매에 또 의해서 이게 빠져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매일경제 오늘 기사에서도 아주 분석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나갔던 자금이 안 들어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리밸런싱이 작동되는 것은 주로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독자적으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 바이바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하나 강조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분간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가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4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제목은요. 중국은행 13% 파산 위기, 인민은행 금융부실 조기 경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계에 짙게 들이운 리스크를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일부 중국 중소은행들의 부실 여신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인민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이 발표를 한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이게 올 것이 왔다예요. 네. 근데 정말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어닝 얻는 것도 되지만 굉장한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대출이나 이런 여신을 통해서. 근데 중국 금융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우려를 해왔던 겁니다. 과연 건전하냐? 근데 인민은행이 사실 중앙은행 기능이잖아요. 하는데 인민은행에서 더 이상 이 보고서를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가 되는 이 은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중소은행까지 포함을 해서 해봤더니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이 8에서 한 10등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숫자의 13.5%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할 겁니다. 네. 중국이 완전한 실태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파산이 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경우도 거의 한 600여 곳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 중국 은행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유사은행, 은행 같은 은행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이른바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되는 그림자 금융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중국에 대한 은행 투자는 정말 조심조심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도 부실 은행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이 중국의 은행 산업 리스크 실태를 공개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건 1차 단계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림자 금융,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유사은행이 중국 GDP의 73% 그리고 지금 중국 은행에 이걸 또 은행으로 포함하면 한 80%가 된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조사는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빨리 이제 이 리스크를 알려야 됩니다. 이걸 놔뒀다가는 더 큰 부실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대응 전략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장에 예고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깨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마지막으로는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부실 기간을 정말 퇴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공산당의 이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시해왔거든요. 네. 가계 경제만큼은 괜찮을 것이다. 기업 부채는 우리가 중국의 3대 지금 현재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가계 경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이 국민들까지, 인민들까지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기간 이제 퇴출 시스템도 찾기 시작한 것을 보는데 아주 빠른 대응은 아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썩기 전에 이제 잘라내겠다라는 네. 중국 인민은행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수주 대박 하나 에어로 소문난 실적 전치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와 내년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을 들으시고 하하하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 하나에어로가요. 네. 이 이창진 앵커가 좋아하는 또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방사능의 펭수입니다. 펭수. 네. 잘 나가요. 요즘에 주목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만큼 잘 키워왔던 자회사들이 또 이 주력 부대가 한 몫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실적이 좋냐면 올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1,740억인데 두 가지예요. 원래 지금 주력 부대인 엔진 부품 제조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자회사들이 또 실적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보면 내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325억, 올해보다도 33.6% 넘어서면서 기록 갱신에 또 갱신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러면 시장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지난 9월 말에 신고가를 터치하고 지금 두 달째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1월 12일을 기점으로 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한 가운데 전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 넘게 올라 39,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수주 모멘텀도 탄탄한 것 같은데 수주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일 네. 좋아하는 소식이요. 수주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GE로보다 엔진 제조회사죠. 그래서 3,500억이 넘는 부품을 또 이 수주를 했고 또 유명한 또 이 비행기 엔진의 명품 회사입니다. 롤스로이스와 2021년부터 장기 계약이에요. 2045년까지 지금도 계속 이 납품을 해왔는데 더 인정받아서 늘어난 거죠. 무려 1조 2천억원 규모의 엔진용 터빈 부품을 또 납품하기로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항공엔진 3대 회사가 또 프렛 앤 히트니도 있는데 프렛 앤 히트니 조금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3대 회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실적이랑 수주 좋은 거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 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하나그룹이 이 방산산업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렸다. 자회사들이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테크온으로부터 하나 테크온이 됐죠. 이것도 지금 네. 잘 실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통해서 지분법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방산업 그러니까 무슨 지소미아 또 미국 안보 이런 관련 없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관련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부가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네, 삼성에서 하나로 배지를 바꿔 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수주 풍년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5개의 기사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